전체적으로 여기서 이 라인으로 해서 여기는 서울시 강동구예요. 여기가 하남시 미사인데요. 여기 전체 면적에 비하면 이게 아파트 주택으로 치면 38,000세대예요. 그런데 이게 2014년 6월 말 7월부터 입주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지난 지가 이제 5년이 좀 넘었죠.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하철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하철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내년 4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가 38,000세대고요. 38,000세대 중에서 아파트들이 이제 다 입주가 끝났고 입주 아직 안 한 여기에 있는 동양 파라곤이라는 데가 주상복합 저희 하나만 입주를 아직 안 했고 나머지는 입주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어디 가나 지도를 보면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 미사역 중심으로 해서 미사는 전체적으로 세대수에 보면요. 미사로 보면 상가가 이 위치로서 보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사 이 전체가 여기는 한강이 이렇게 기역자로 지나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딱 쌓여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경계선으로 여기는 고덕이지만 여기는 하남 미사인데요. 이 역 근처 이 빨간색이 중심 상업용지. 조금 색깔이 엷은지가 여기가 일반 상업용지. 그보다 더 엷은 이런 색깔들이 근린 상업용지예요. 그런데 이 상가가 전체가 있는데요. 상일역 현재까지는 지하철역이 상일역까지 있지만은 내년 4월에 강일역, 미사역, 풍산역까지 개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덕북역, 그 다음에 하남시청역 아니면 또는 검단산역으로까지 하는 게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 이렇게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미사역을 이루고 있는 이 상가 중심으로 해서 이 상권이 다 여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미사가 이용할 수 있는 역은 강일역하고 풍산역인데요. 강일역에 알다시피 여기 공원이기 때문에 상가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풍산역 상가가 없어요. 그러면 미사역 여기가 중심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상가 위치로 보면. 그런데 상가 위치로 보면 좋은 지역이긴 한데요. 이 역이 원래 2018년 12월에 개통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개통이 늦어지다 보니까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상가 투자가 신도시 상가 투자가 좋은 거는 새로운 상가를 분양가에 사니까 그래도 나을 것 같기는 한데요.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려야 빚을 보니 5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가는 지금 현재는 계약금 10% 들어갔으면 1억 들어갔거든요. 10억짜리 같으면 10평이면 10억 들어가는 1억 들어갔는데요. 그 계약금 포기해도 안 팔리는 상가가 있어요. 또는 미사역 저 근처에 가까이 있는 데는 키가 1억 2억씩 붙는 있는 상가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신 거 못 사시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도 상가가 여기니까요. 우리가 아파트가 38,000 주택이 38,000이라면은 통상적으로 주거 인원수는 한 3명 정도 잡으면 대체적으로 맞을 거예요. 38,000이라면 한 10만 명, 11만 명 정도가 거주하겠죠. 그 다음에요. 미사역 중심으로 해서 이게 빨간색 여기에가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자 상가하고 오피스텔 상가라는 걸 얘기를 잘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에는 대부분이 오피스텔 상가예요. 그러니까 1층부터 5층 또는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고 나머지 그 상층부는 전부 다 오피스텔로 분양을 했어요. 일반 프라자나 전층이 다 상가로 하는 프라자 상가로서는 개수가 몇 개가 없어요. 그거는 프라자 상가로서는 분양성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전부 다 오피스텔 짓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25,000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계약금 포기 10% 계약금 포기가 널려있어. 그리고 1억 5천 주고 샀으면 보증금 500에 월세 한 45만원 50만원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11만 명에다가 오피스텔 2만 5천 명이 다 차죠. 근데 오피스텔은 당장은 안 차는지 몰라도요. 월세 가격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면요. 언젠가는 주택은 타요. 이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또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이 있잖아요. 이 보라색은 흔히 잘 아시는 자족시설이에요. 여기에 10층으로 지어서 통상적으로 10층으로 짓거든요. 10층으로 지으면 예전에 원래부터 있는 거는 하남 지식산업센터가 여기가 지식산업센터가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저희가 상주인구가 최고 많을 때는 한 4,00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여기도 10층으로 똑같이 지었어요. 근데 여기하고 같이 이런 땅들을 보면 10배는 넘을 거예요. 그럼 4만 명 또는 5만 명 정도가 상주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 자족시설은 아시다시피 자족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한정되어 있어요. 대신 세제점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유통시설이나 또는 공예시설이 있는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고용 효과가 좋은 IT 산업에는 좋은 말로 하면 벤처기업이고 지식산업센터고, 그냥 우리 있는 대로 얘기하면 아파트형 공장, 그런 시설들이 여기 짓고 있는데요. 아직도 입주해서 다 차려면 앞으로도 5년 걸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강일 리버파크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5,000세대, 여기하고 해서 한 10,000세대 정도 돼가지고 10,000세대가 지금 짓고 있고요. 여기 고도 그라시움이 한 2만 세대가 넘어요. 근데 여기도 상가가 없어야 해. 여기도. 이 주변의 상가는 나중에는 미사역 근처에 상가가 여기 좋을 텐데, 당장은 장사가 되려면 지하철역이 들어와서 활성화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가 투자를 여기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당장 기다리기가 힘드신 분들은 노력해야. 상가 아시다시피 우리 편법 쓰는 방법 있잖아요. 상가가 지금 월세가 안 나니까 월세를 싸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매매가나 10년 동안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우리가 그 월세를 상환율이 있다 보니까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 렌트프리를 6개월씩 주고 원 가격대로 임대를 하고 나중에 가서 상가 임대를 제대로 받는 그런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상가 투자는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역에서 멀어져 있는 이런 수변상가, 이런 근상 이런 데는요, 이쪽에 있는 근린상업용지, 여기는 항아리라서 여기는 상가가 그래도 나아요. 근데 상가가 제일 나쁜 거는, 이런 근상이랑 제일 나쁜 거는 주차시설이 없어요. 지하에 주차 공간이 있긴 한데 몇 대 못 돼요. 매번 주차가 부족하니, 또 여기는 신도시를 하다가 보면 구도심하고 틀려서요. 그 상가, 이런 상가 내에서도 전부 다 그 도로 분리대를 전부 다 설치해놔서 중간에 이거 설치도 못하고 전부 다 카메라를 달아놔서 임시로라도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 지하 주차장으로 다 내려가야 되니까 상가가 활성화되기 힘든 그런 구조도 있어요. 이 안에 이제 분리대를 설치해가지고 이 상가를 임시로 못 되면 지하 나는데, 특히 여성분들 지하 내려가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작아서 문제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주차 공간이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미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간혹 위례나 다른 신도시에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상가가 평당 분양가가, 여기 일반적인 수변 상가는 분양가로 친다 그러면은 3,500 정도, 평균 3,500 정도가 돼요. 그럼 실평수로 치면 7천만 원 되겠죠? 근생 여기는 평균 한 4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럼 평균 치면 8천만 원 되겠죠? 미사역 가까운 데는 평당 5천만 원. 미사역에서 조금 멀어지면 한 4,500만 원. 그러면은 실평수 평당으로 친다면 보통 7천에서 1억 1,000까지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10평짜리라면 11억이거든요, 중상에. 이게 딱 10평입니다. 여기에서 낼 수 있는 월세를 400, 500씩 낼 수 있는 업종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상가하는 교수님 계시지만 그냥 제 경험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전히 제가 미사에서만 겪은 경험이고 짧은 경험이니까 제가 혹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상가가 이제 이런 중심 상업용지라 상가도 있지만 단지 내 상가하고 중심 상가하고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단지 내 상가를 찾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상을 찾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목적이 좀 틀리잖아요. 단지 내 상가는 월세가 꼬박꼬박 잘 나오는 월세 개념을 바라보고 안정된 월세를 요구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중상 같은 경우는 안정된 월세보다는 향후에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상가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상가가
지금 월세도 잘 나오고 향후에 가격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가가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많이 찾죠. 양수겹장으로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찾는데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를 못 시키면 우리가 손님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시켜야 돼.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단지 내 상가는 사지 말라는 게 원칙이에요. 단지 내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층에는 부동산 말고는 달리 세탁소 못 들어와. 못 들어와요? 월세 못 맞춰. 그러니까 1층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슈퍼 한 개, 나머지 부동산. 특별히 세대수가 하나 아주 많아도 다른 업종들이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특별히 주변하고 다 같이 어울려져 있지 않는 이상. 여기 우리 단지가 미사지구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단지거든요. 1541세대니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편의점 하나 부동산 2개밖에 없어요. 다른 상가가 있어도 들어오기가 힘든 게요. 월세를 못 맞춰요. 그러면 단지 내 상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 뻔하잖아요. 미장원 200만 원 넘어가면 못 들어와요. 월세 부담 못 해요. 세탁소 150만 원 먹었고 120만 원, 100만 원이어야 돼요. 거기 넘어가면 세탁소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자가 세탁하는 것도 더더욱이나 못 들어와요. 인건비 나고 매번 인건비 하나 써가지고 배달을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지 내 상가가 월세 낼 수 있는 업종이 제대로 없다면, 부동산 말고 없다면 다른 업종들은 그 단지 내 상가 분양하는 가격을 못 맞춰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월세 최소한 그래도 250만 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5억에 받아서 250만 원 낼 수 있는 업종 없습니다. 1층에서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 2층 같은 경우는 없어요. 우리 단지 여기에 내가 4억 6천 주고 2층에 사줬거든요. 나는 원하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원해서 하는데 이번에 겨우겨우 4억에 팔았어. 4억 6천에 사줘가지고. 네,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단지도 그래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게 단지 내 상가는 이 세대수가 다시 더 이상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월세가 계속 더 늘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고 슈퍼 여기 처음에 입주할 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이 옆에 집에 슈퍼가 권리금 1억에 보증금 1억에 월세 800을 냈고 3년을 장사를 했어요. 편의점이 아닌 일반 슈퍼로. 근데 그때는 가능한 거예요. 주변에 상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사. 물건값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로 얘기하면 구멍가게 주고 구멍가게 주고 가격도 비싸게 다 받았어. 가능한데요. 근데 10평에서 800씩 어떻게 세를 내겠어요? 근데 이제 편의점으로 다 단지 내는 다 바뀌었죠. 근데 세대수가 근데 중심 상가가 생기고 이런 게 상업용지가 생기면 이분들이 다 밖에 가서 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장사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는 원칙적으로 안 사는 게 맞고요. 이쪽에 고도 그라시움이 단지 내 상가가 초창기에 여기에 단지 내 상가가 난리 났는데 아직도 많이 비어 있어. 여기 월세 부동산 자리 앞에 전면 자리요. 보증금 1억에 월세 700이에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부동산하고 연관되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하는데요. 제일 비싼 자리 들어가세요. 월세 700 어떻게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 월세 700이라는 거는 월세 700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월세 700이 되는 거예요. 꼭 물어봐. 그럼 부가세 별도예요? 당연히 별도지. 뭘 물어?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가 부동산이 여기 있는 상가가 여기 있는 세대수가 이 세대수가 한 5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상가 있고 여기도 상가 있고 여기도 상가 있는데 여기 상가가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단지 내 상가 쪽은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한 50개 들어왔어요. 50개. 근데 덤피 문제야. 그런데 아직도 비어있는 상가가 많아. 그리고 처음에 1억에 700에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500에 나왔어. 다시 해달라. 그거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제 부동산 해보니까 비싼 데 들어가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부동산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계산해보면 월세 700이면요. 기본이 1,500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700만 나가는 게 아니라
기타 경비까지 해서 2배는 기본적으로 나간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직원들도 많이 그 매출을 올리려면 직원도 더 많이 써야 되니 매출 기본적으로 3천 이상 해야 되죠. 근데요, 대신 부동산은 신도시가 되면 맨 처음에 들어가면 돼요. 월세가 1,000만 원이어도 처음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신도시에서. 나중에 재고 있다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때 따라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이미 장 다 파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에 들어가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단지내 상가는 거 중심 상업 용지는 많은 분들이 상가를 분양을 할 때 어떻게 분양하냐면 이 지도를 보고 위치가 좋다 이것만 따지세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면 실질적으로 상가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안 따지고 처음에 초창기에 분양을 할 때 2014년도에 왔을 때 상가 분양을 할 때 어떻게 분양하냐면 역 가까이 있으니까 좋다고. 좋기는 하죠. 근데 지금 5년 지났어. 근데 아직도 상가가 비어있어. 그 기다림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리고 여기는 보통 평당 1억이나 1억 1천 정도 하거든요. 실평수 3평당. 아까 말씀드렸던 10평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있죠. 월세 낼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죠? 중심상가에서 부동산 그렇게 못해요.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중심상가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음식점, 식음료 안 돼요. 판매시설 아니고는 감당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요. 주방 빼고 나면 의자가 몇 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 반 빼고 나면 몇 자리 앉히겠어요. 이게 판매시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서는 판매시설은 가능하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화장품 한다고 하면 10평에서 하루 매출 1,000만 원 올리는 것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음식점에서는 1,000만 원은 죽었다 깨나도 못 올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 시설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저 분양가가 비싸가지고 뭐 때문에 고민을 했었냐면 손님들 상가를 사주면서 이분들은 나중에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하면서 뭘 생각했었냐면 하남 스타필드가 저게 들어오면 나는 아울렛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럼 아울렛이 들어오면 이쪽에 있는 업종들이 판매 시설들이 없는데요. 우리가 어디 가나 상가에 딱 가서 보시면 중심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을 가든 지방을 가든 어딘지 중심 지역에 가면 뭐가 있죠? 판매 시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의류죠. 근데 아울렛이 들어오면 여기 의류 장사가 여기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의류가 빠지고 나면은 화장품 한 개, 핸드폰 가게, 의류를 판매하는 곳은 여러 개 있지만 핸드폰 가게나 이런 거는 그게 개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화장품, 액세서리 이런 판매 시설이 여기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근데 여기가 들어오려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 4월에 들어오니까 그때까지는 활성화되기는 힘들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자체가 11만 명에다 오피스텔 2만 5천 명 정도 하면 그만큼 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상권이 여기야 돼요. 여기를 이용을 안 하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이용 안 하면 천호동이나 길동, 잠실로 나가야 돼요. 또 여기 있는 회사 사람들이 회식을 하려면 미사역 근처에 여기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길동, 천호동, 잠실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신도시 중에서도 미사역 근처에 있는 여기가 16, 17, 18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3개만 유흥시설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유흥시설이 못 들어와요. 여기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유흥시설 아시잖아요. 유흥시설은 다 이제 뭐 상가니까 다 아시잖아요. 유흥시설이면 우리 접대부 고용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식하면 또 이쪽으로 와야 돼. 근데 아직은 가서 보면 비어있는 상가 많고 아직 장사 안 돼요. 미사역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제 오피스텔이 계속 지금 하나씩 차기는 하는데 속도가 좀 늦죠. 그래도 아직도 입주하는 게 많아요. 여기도 전부 다 그래요. 이 대로변 쪽에 있는 일반 상업용지의 상가들도 보면은 보통 한 실평수 평당 한 8천에서 9천 정도 하거든요. 어떤 건 1억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대로변에서 차만 싱싱 달리지 저기서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잘 없어요. 근데 그 상가가 대로변이라고 좋다고 해. 언제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나가는 차 노선이지 거기 머물리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사시더라고요. 어쨌든 미사역에서는 여기를 벗어난 상가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서 있는 여기는 주상복합 아니야 오피스텔이에요. 현대 힐스테이트 힐미라고 그러는데 저희는요. 여기 한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여기 이제 아파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30평하고 34평이니까 아파트 평수로 치면 30평은 우리 아파트 22평 정도 넓이, 그 다음에 34평은 27평 정도 넓이,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기로.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피가 그래도 1억에서 2억 정도 붙었어요. 근데 원룸은 공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 포기 물건이 많아요. 계약금 포기 물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은 죽었다 깨나도 사지 말 것. 쳐다보지도 말 것. 구도심은 틀립니다. 구도심에서는 오피스텔 장사가 좋은데 잘 지어놓으면 옆에다 공급을 금방금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희소성이 있는데 여기는 온통 오피스텔이에요. 특히 원룸은 사시면 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을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신도시에서요. 우리 또 사지 말라는 부동산 중에서 주상복합 있죠? 주상복합 인기 없잖아요. 근데 신도시는 주상복합을 사셔야 돼요. 왜 사야 되냐면 신도시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3억 이상 싸요. 주변 시세에 비하면. 그러니 사야지. 근데 구도심에 예전에 이미 다 완성된 그런 데서는 주상복합이 별로 인기가 없죠. 그리고 예전에는 주상복합이 40평짜리 분양을 하면 25평 아파트 정도 넓이밖에 안 됐는데요. 여기는 40평 분양하면 35평 아파트 정도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셔도 돼요. 어쨌든 여기 이 지역으로 보면 여기서 벗어나면 되고요. 여기가 마지막에 미사 이게 파라곤인데요. 여기 상가가 분양을 했는데 여기 상가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이 도로변 이쪽으로 있는 이 도로변 쪽으로는요 분양가가 1억 1,000입니다. 7평 3평당 1억 1,000. 그거를 제가 팔으려도 제가 못 팔았고 팔아주지도 못했어요. 사실 저는 아파트 단지 있기 때문에 제가 상가를 많이 못했는데요. 상가 이자까지 판 것 보면 한 100억 정도 팔은 것 같아요. 근데 상가를 한 100억 팔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수수료 2%밖에 안 붙으니까 2억이 수수료를 벌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미사에서 내가 5년 동안 상가 팔은 게 그 정도 상가 팔아서 수수료 받은 건 한 2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상가 팔아가지고 단순히 수수료 받으려고 상가 팔지 않잖아요. 근데 신규 분양하는 거니까 뭐 업하고 그런 거 없어. 다 추가로 더 받을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사줄 때 이 미사역 근처 여기에 코너 자리 이런 거는 거의 많이 팔았어요. 거의 다. 그렇더니만 임대 안 나가지고 지금까지 임대 안 나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쫓아와가지고 항의하시는 분은 없어 다행히. 그런데요. 이런 수변상가 이런 상가를 사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게 분양한 지가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입주한 지가 2년이 좀 넘었는데요. 처음에 사람들이 여기 이 수변 상가를 살 때 손님들이 뭐냐면 야 수변을 바라면서 커피숍 만들면 좋겠다. 온통 커피숍에 온 사람마다. 근데 아직도 상가가 비어있는 상가가 많아요. 수변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하면 그러니까 상가를 분양을 할 때 시기도 같이 염두에 두고 분양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도만 보고 사. 언제 입주되고 상가가 언제 활성화될 거는 이건 안중에도 없어. 근데 분양하는 애들은 그런 거 안중에 있기 설명하면 안 되잖아. 손님들한테 그냥 무조건 줘야지. 지도만.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미사역 근처에서 상가를 투자하시는 거는 지금 너무 비싸기는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간혹 어쩌다 하나씩 살만한 이거는 사도 괜찮겠다 하고 하는 게 있고요. 대부분의 상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해요. 근데 이제 상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가 좀 투자하기 힘든 게 현재 가치도 좋고 미래 가치도 좋은 이런 상가를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미래 가치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부동산에 항상 단점이 있잖아요. 뭐 하면
개발되면 뭐가 들어오면 조건이 항상 붙어요. if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거 조건 완성될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리고 그 if라는 것도 조건이라는 것도 그게 실현이 진짜로 될까? 그리고 상가가 아시다시피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위치가 좋은데 실제 상가 뚜껑을 열어놓고 활성해 보면 동선이 이동하는 동선이 틀려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가 실제 가가지고 동선이 이쪽으로 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차량 동선은 차량 동선이 많은데 하는 그런 업종들이 따로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도보로 11자로 이렇게 이게 자가 11자로 걸어다니는 동선이 있는 것도 상가에서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도만 보고 파악하기는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리고 상가가 처음에 여기 상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가 상가가 일반 상업용지가 맨 처음에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여기에 전부 다 입주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상가가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오지만 우리도 여기 가서 상가를 갔거든. 여기 상가가 아예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가는 일이 잘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다 하는 거지 날 보고 손님이 진짜 그럴 거냐고 확답하라고 그러면 못하잖아요. 근데 손님들도 그건 항상 염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월세가 잘 나오는 단지 내 상가를 찾는 분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차마 저는 사주고 싶지 않지만 우리 부동산 그렇잖아요. 사지 말라고 해서 본인이 사겠다는 데 사지 말라고 해서 사주고 팔기는 하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런 거는 그렇게 투자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여기 있는 상가들도 아직 오픈이 안 했는데 이제 우리가 15만 명 정도가 상주 인구가 15만 명 정도가 이룰 수 있는 미사역 하나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사에 와가지고 상가를 사셨던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위례보다도 더 비싸네? 근데 위례하고 우리하고 상가가 어디가 더 좋을까요? 왜 그러냐면 위례는요 상가가 일자로 쭉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중앙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도 생기지는 않았지만 트램으로 쭉 연결되는 일자로 되어 있는 그 상권들이 거기가 여기 생기면 하나 둘 세 개가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 세 개가 생기면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산이 없어요. 여기가 상가가 없어.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상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 우리가 보기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억에 월세 500만 원 낼 수 있는 업종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상가는 원래 초창기에 상가를 사시는 분도 있어도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제일 좋은 자리 해놓고 마냥 기다리면 언젠가는 빚을 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앞으로 경매 나올 물건들이 줄 섰어. 앞으로 특히 여기 호반에 있는 상가가요 상가 개수가 1, 2, 3층 해가지고 한 250개 정도 돼요. 오. 250개. 그런데 저 상가 분양할 때요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판교에 계신다고 그랬죠? 판교. 판교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 호반에서 한 거 있죠? 아비뉴 프랑. 아비뉴 프랑이 있죠? 아비뉴 프랑을 선전을 많이 했어요. 아비뉴 프랑이 처음에 해가지고 지금은 장사가 좀 덜 될지 몰라도 처음에 그게 개결밥상 오면서부터 줄 서서 밥 먹으면서 그 주위 인기가 완전히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거기에는 분양을 할 때 거기는 임대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반에서 분양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CJ하고 해서 CJ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식음료 그런 브랜드들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는 호반이 주인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여기는 한 칸 한 칸씩 개별 분양을 했는데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오려면 평수가 몇백 병, 뭐 보통 100병, 200병씩 이렇게 쓰는데 그거 10명, 20병씩 모아가지고 그 브랜드 들어올 수 있나요? 또 하나는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오면 3% 이상 수익성 맞춰주나요? 그리고 계약을 하면 보통 5년, 10년씩 하는데 2% 수익률 받고 이게 대출금 이자도 안 나오지
재산세 이런 것도 안 나올 정도로 수익을 주는데 10년 후에 뭘 바라보자고 10년을 임대 줄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고. 근데 선전을 그렇게 했어요. 여기 분양을 할 때. 지금 가서 보면요. 부동산 말고는 다 비어있어. 입주했거든요. 다 비어있어. 그래서 계약금이 우리 손님 중에 하나는 뭐 한 15억 정도 해가지고 계약금이 20% 들어갔거든요. 한 15% 들어가면 2억 2,500 들어가는데 2억 2,500 포기해도 안 팔려. 그러니까 그런 상가들을 처음에 분양을 해줄 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상가들을 장밋빛만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한 게 이제 이게요. 미사 8학원이에요. 근데 저기 미사 8학원은 조금 다행인 게 여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상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거기는 아직도 저는 조금 역 바로 붙어 있으니까 아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기는 분양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당 1억 1천 정도 돼요. 근데 위치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이 녹색 여기에는 여기 지나가는 거는 이 지하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우리가 흔히 하기는 로데오 거리예요. 여기는 그냥 차선이 있는 비사 중심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십자로 차선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 있는 거는 십자인데요. 여기는 이제 로데오 거리인데 제가 어느 신도시나 이런 데 갔을 때 로데오 거리가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리인가요? 야탑동이가 야탑동 가도 그렇고 서현동 가도 그렇고 로데오 거리가 장사가 잘 되나요? 지금 7월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는 이게 로데오 거리거든요. 이 녹색이. 그럼 차가 돌면 이렇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상가들은 사실 간판이 안 보여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여기 있는 상가들 중에서 이 도로 이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도로문보다 이 로데오 거리 안쪽이 상가가 먼저는 임대가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 사실은.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이 먼저 나갔어요. 그런데 수변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도로변 쪽이 먼저 나가고 이 안쪽은 임대가 다 비어 있어요.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임대료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가 이 안쪽에 쌌냐면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상가만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근데 또 이쪽 상가도 이쪽에 있는 상가들도 이 안쪽에 있는 상가가 장사가 음식점들이 다 들어왔어요. 비어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거는 저도 판단이 좀 어려운데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답을 못 찾았어요. 제가 일단 한번 원한 설명 한번 해볼까요? 그거를 제가 못 찾았어요. 도로변 쪽에 있는 게 어떤 데는 도로변이 훨씬 더 장사가 잘 빨리 임대가 나가는 데가 있고 단지 그게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면서 많이 하는데 뭐냐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선배님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딱 미사가 딱 로데오길 하고 거기에 딱 첫 번째는 왜 거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 그러면 첫 번째는 사실 임대료가 저렴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맞상가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다른 조건들이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미사에서는 워낙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평당 500을 낼 수가 없는데 250짜리가 나오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라인하고 그 로데오 길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저기 로데오 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10평짜리 평수가 있으면 앞에 3평 이상을 쓸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그건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음식점이기 때문에 불법을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크를 깔고 그 앞에를 다 쓴다는 기준으로 다 계약을 하면 3분의 1의 공간을 공짜로 쓸 수가 있으니까 300이어도 그 250이나 200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서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금액을 처음에 한 20평 해가지고 그때 얼마에 들어갔냐면 거의 20평 해가지고 500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임대인들이 다 안 나가니까 1년씩 공실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계약 기간을 2년 동안은 두 개 합해서 500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2년만. 그러면은
렌트풀이도 막 5개월 6개월 주는 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이자라도 관리비라도 내가 감수해야겠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온 사람들은 돈 벌었어요. 왜냐면 음식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생기다 보니까 옆에는 분명히 이 집은 250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350을 달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장사가 잘 되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가 그 지금 말씀한 밑에가 거의 한 4개월 만에 다 차버린 거예요. 자, 그 대신 이제 대충 정리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가는 대체적으로 그런데요. 신도시에서 상가가 할 때는 그런 분양에서 준공 시점에서 언제 있느냐, 그 시점도 지역 위치도 좋지만 준공 시점에서 언제부터 활성화되느냐, 이것도 감안해서 상가를 분양받아야 아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여담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파트 쪽으로 오면 미사지구는 아파트가 여기 공공분양은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 분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가 25평 아파트는 2억 5천, 35평은 34평 3억 5천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지금 우리 가격이 7억 2천, 8억 5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25평은 3배 뛰었고 34평은 2.5배 뛰었어요. 그리고 민영 분양은 통상적으로 한 1,400만 원대 분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에 분양했던 4억 정도, 4억 4천, 4억 5천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한 9억 정도 가고요. 5억 정도 분양했던 거는 11억 정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미사에서는 공공분양 중에서는 28단지가 탑이고요. 민영분양에서는 센트럴 자리가 최고 가격이 비싸요. 근데 이제 신도시는 항상 임대아파트들이 위치가 제일 좋은 데가 있어요. 여기 임대 요 근처에는 다 있는데 유일하게 분양하는 데는 우리 28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미사에서는 강남에서 아파트 바람이 불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한 열흘 정도 되면 우리한테 우리 전화통이 이제 자주 연락이 오고 매수세가 막 오거든요. 우리 28단지가 움직여서 어느 정도 가격이 싼 게 팔리면 다음 옮겨 다니는 단지가 18단지, 19단지 이쪽으로 옮겨가요. 여기서 이제 빠지고 나면은 여기 8단지, 7단지 이쪽으로 가요. 거기 빠지고 나면 여기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빠지고 나니까 그렇게 오피셀이라고 해서 오피셀은 취등록세가 주택이지만 4.6% 내고요. 또 전용면도 적다 보니까 그렇게 안 오르던 피가 한 열흘 사이에 1억에서 2억이 올라가 버렸네. 그러니까 순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끝나고 나면 다산으로 가더라고 또. 최근에 다산이 조금 많이 우리가 점점할 때 다산으로 움직여졌어요. 이게 부동산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흐름의 순서가 있는데 이거를 알면은 내가 다음에 어디 투자할 때는 부동산들이 어디 투자를 해야 되고 할 때는 이런 느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아니 이게 오르지? 자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이게 왜 오르지라고 분석을 해서 따져봤는데 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부동산 실패해요. 근데 부동산은 어쨌든 간에 아파트는 일단 사는 게 먼저 중요하지 뭘 사느냐는 덜 중요해요. 부동산 사실 때 혹시 부동산 아파트 언제 사야 제일 좋죠? 몰라. 지금 오늘이 제일 싸. 오늘 현재 가격이 우리가 지나온 과거보다도 싸지는 않잖아요. 그럼 언제 샀던 거는 샀으면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손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부동산이 한 평균 30% 정도가 하락했어요. 그때 잘못 사셨던 분 있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떼돈 벌었어. 근데 가격이 내려가니까요. 부동산을 안 사. 더 떨어질까 봐. 근데 오르면 쫓아와서 웃돈 더 주고라도 또 사. 근데 가격이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못 사잖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로 얘기하면 조금 우리가 2013년, 14년 때 여기 미분양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미분양 주고 사라 그러면 아니 미분양인데 그걸 왜 사? 그래가지고 좀 지나니까 피가 한 3천 붙었네?
아니 미분양도 있었는데 피를 3천씩이네. 왜 주고 사? 한 달 후에니까 5천이네? 5천 왜 주고 사? 영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냐고. 사는 게 중요하다. 대신 제가 아파트니까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아파트는요. 우리나라에서 구조상으로 아파트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격들이 아파트가 움직여요. 근데 아파트 3구 살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아유 못 사니까 안 사면 안 된다고. 대신 요즘에는 강동구도 살짝 끼워줬는데 강남 4구라고 얘는 표현을 쓰네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4구하고 붙어있는 경기도, 과천, 서초하고 붙는 과천 많이 비싸죠? 강남하고 붙어있는 판교 엄청 비싸고 강남하고 비슷하죠? 송파 강남하고 좀 붙어있는 위례 거기도 비싸죠? 거기도 우리 미사보다 3, 4억 비싸요. 강동하고 제일 만만한 강동하고 붙어있는 미사가 그래도 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지역은 아파트는 아무데나 사도 돼. 저희가 맨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하고 이 분양가가요 1,000만 원 차이 났어요. 같은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 차이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우리가 여기를 사면서 여기 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기는 한 2천, 3천 정도 싼 아파트가 여기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거든요. 지하철 얘기했더니 최소 5천에서 1억 이상 가격이 차이 납니다. 아니래. 같은 비싼데 무슨 그리고 거기 사셨는데 지금 1억 이상 차이 나요. 가격이. 여기는 지하철역을 걸어 다닐 수 있고 여기는 지하철역 못 걸어 다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르니까 역하고 근처가 가까이 있는 게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동산이 움직이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면 강남 4구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모든 게 파급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구도가 강남 4구를 선호하는 이 우리나라 사람이 서울 근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의 그 생각이 언제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통일되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통일되면 저 평양 개성으로 이제 부동산도 나고 난리죠. 여보세요? 살아생전에 통일이 된 예. 우리 살아생전